나이 들어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여러분들은 서로에 관해 속속들이 아는 가까운 지인이 있으시오? 깊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분 말이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오. 하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못할 때가 많소. 잘못된 말은 상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도리어 내가 찔리기도 한다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내뱉을 때 무의식 중에 예의를 차리지 않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너무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생기지. 그렇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오. 첫 번째로, 재산 자랑을 하지 마시오. 어떤 70대 박씨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박씨는 자식들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어. 박씨는 평소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의 절반 이상이 재산 자랑이었다오. 부산 시내에 빌딩이 있고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은 없다는 말은 동네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박씨의 말버릇이 이랬어. 그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말끝마다 붙는 입버릇 같은 것이었어. 아니 곱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오.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항상 저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 그리고 박씨는 마을 통장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는데 나이 들어 만난 친구지만 인생에 큰 보물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통장은 혼자 사는 박씨를 위해 음식을 하면 꼭 나누어 주었고 박씨는 통장을 도와 마을 일을 도왔다오. 하지만 박씨의 재산 자랑은 통장에게도 예외가 없었어.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예단을 좀 줘야겠는데. 그래.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은 내가 다 마련해주고 있어. 그 정도는 줘야지 뭐. 나는 그럴 능력은 안 되네.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 정도는 줘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 아이고. 그래. 돈 많아서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박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통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박씨. 혼자 살면서 밥 챙겨 먹고 집안일하고 힘들지 않아? 새삼스럽게 뭐. 이제 다 적응됐어. 그래도 말이야. 혼자 외롭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박씨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이었어.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어떻다는 말이야. 요즘엔 70, 80 먹고도 잘만 지내잖아. 생각도 해보지 않은 말에 박씨는 손을 내저었어. 통장이 도리어 아쉬워하였다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박씨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 고요한 집안이 오늘따라 적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통장의 말대로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썰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박씨는 며칠 뒤에 이 여사라고 불리는 여인을 만났어. 박씨보다 적어도 한 살은 어리고 살가운 성격의 이 여사는 적극적으로 박씨와의 만남을 이어갔다오. 박씨는 나이 들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은 기분이었어. 살림을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여사의 말에 박씨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소. 자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거든. 그러자 이 여사는 달래듯 이야기했어.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보내자는 거죠. 혼인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박씨는 이 여사와 함께 살게 됐다오. 남은 여생 서로 보듬으며 살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행운이라 생각하였거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 우리 오빠가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주더라고요.
바닷가 근처에 큰 땅을 사서 몇 년 뒤에 팔자는 거예요. 바닷가 앞에 큰 땅을 사서 시간을 두고 팔자는 이 여사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 이걸 사서 여러 개로 쪼개서 팔면 아무리 적어도 3배는 남는 장사예요. 그 말에 솔깃하기도 하였어. 하지만 이 여사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그러면 박 씨가 투자 자금을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머지는 당신이 집이랑 부산에 있는 빌딩 담보 잡아가지고 은행에서 빌렸다가 금방 땅 팔아서 다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빌딩이 박씨 명이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던 이 여사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니겠어. 박씨는 말년에 폐가 망신할까 두려워 거절했지만 이 여사는 무척 서운해했어. 그렇게 이 여사와 다투고 통장을 만났는데 통장은 그런 박씨를 타박했고, 아니, 그걸 거절했어. 3배로 불리는 장사인데 돈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게 해주는 건데 무슨 땅 사는데 위험하다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한 소리 안 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잃을 걱정 없지. 땅이 어디 도망을 가나. 이 여사도 여전히 서운해했다는 말에 박 씨는 마음이 기울었다오.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니 돈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었어. 그리고 이 여사도 이제는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일을 하자고 할까 싶었어. 그래서 박 씨는 빌딩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통장에 있던 재산으로 땅을 샀다오. 박 씨가 가진 재산 대부분이 그 땅을 사는 데 쓰였어. 그런데 이 여사 오빠가 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분할해서 팔기로 했는데 몇 달 안에 팔 수 있을 거라던 땅이 감감무소식 아니겠어. 절차적으로 그렇게 후딱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개로 나눠서 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살 사람들은 다 대기 중이니까. 그러다 이 여사는 딸을 보러 며칠 집을 비운다고 하였어. 이 여사가 없는 며칠 사이에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 아버지, 빌딩으로 대출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금기를 떼볼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 쓰실 일이 뭐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박 씨의 설명을 들은 아들은 노발대발하였다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어떡해요?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인데? 주소 좀 줘보세요. 야야, 확실하니까 내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했지. 몇 달 안에 3배로 불어나는데 그때 그 빌딩 내 명의로 돌려주마. 아들은 답답해했는데 박 씨는 무식한 노인 취급하는 아들에게 화가 났다오. 그리고 다음 날 박 씨는 아들을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 분명히 박 씨가 샀던 땅이 금기를 떼보니 모르는 이의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는 것 아니겠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던 부동산도 연락을 받지 않았소. 그러고 보니 이 여사가 서울에 간다고 한 시점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에 각 씨는 혼이 나갔다오. 애초에 이 여사를 소개시켜줬던 통장을 찾아간 박 씨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러서 밥을 먹었던 통장에 집이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질러진 상태로 비어 있었어. 주변에 물으니 어젯밤 야반 도주하듯이 떠났다는 것 아니겠소. 통장 부부와 이 여사가 서로 짜고 박 씨의 재산을 몽땅 털어간 것이요. 평소 박 씨의 재산 자랑을 눈여겨본 통장의 아이디어였고 박 씨와 통장을 두고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 같다고 마을 사람들이 놀려댔었는데
그 정도로 가까웠던 통장이 박 씨를 배신할 계획을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요. 박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모은 돈과 자식이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겨 딘털터리가 되었다오. 신고는 했지만 소식은 듣지 못하였고, 그 후 박 씨는 집이며 땅이며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았어. 그리고 아들과는 사이가 크게 틀어져 만나지 못하였고, 무너져가는 시골집으로 옮긴 박 씨는 괴로운 삶을 이어갔다오. 박 씨의 이야기처럼 재산 자랑으로 패가망신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손해보게 되어 있어. 돈 빌려달라는 사람, 밥을 먹어도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 또한 주변의 빈축을 사기도 하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 잘 되는 이야기를 오래 듣고 싶어 하지 않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소. 남들에게 숨기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재산 자랑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도 해당이 된다오. 이것이 두 번째라. 나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된다오. 가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나 떠벌리고 다녀서 득이 될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의 약점은 드러나면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남의 약점을 떠들고 다니는 것 또한 나의 약점이 돼요. 말은 줄일수록 좋다 하였는데, 그 말 안에 나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까지 담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말 아니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신뢰하여 비밀을 말해준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입은 깃털보다 가벼울 때가 있어.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도 마시오. 예로부터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어. 험담의 대상자,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한 자요.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밖으로 꺼내어 좋을 것이 없어. 말에는 도끼가 있다고 하였는데, 상대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돌아와 나까지 해치게 돼요. 다섯 번째, 자식 자랑을 하지 마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감춘다고 하였어. 자랑할 거리는 감추려고 해도 알아서 드러나는 법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남의 자식 잘 되는 이야기는 들어서 즐거울 것도 없어.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나도 하면 안 돼요. 재산 자랑, 자식 자랑은 배우자와 하면 되는 것이요. 가장 기쁘게 들어줄 청중 아니겠어. 이런 말이 있어.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의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좋아하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지 않아?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였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은 굳이 하지 마시오. 숨겨야 득이 되는 것들 또 있는 법이라오.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도 불행하게 바꿀 수도 있어.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